고신대학교 박성도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기장군 학부모님 모시고 진로 학습 플래너와 자기 주도적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꿈너울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중학교에서 진로 시간에 아마 방영이 다 될 거고요. 그리고 진로학습 플래너 작성에 대한 것도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집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중학교의 생활이 뭐가 바뀌는지, 왜 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다들 중고등학교 다 나오셨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을 왜 뭐 이해할 건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중학교 생활을 한 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운영 목적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플래너를 작성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의 생활이 바뀐 것이 첫째가 수업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1시간 수업이 40분이고요. 중학교 가면 45분 수업이 되죠. 그래서 체력이 좀 약한 학생은 중학교 가서 4시간, 오전에 4시간 수업하면 조금 지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른 친구들,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다 다른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약간 필요도 이렇게 해서 대개 3월 초에는 학생들이 좀 필요해 합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좀 잘 먹여주고요. 좀 쉴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복 착용,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미리 맞췄을 겁니다만은 교복 착용 요거 문제가 있는데 특히 난방이 있는 그런 교복, 여름 하의 내복, 그죠, 하복이죠. 같은 경우는 자주 이렇게 씻어서 깔끔하게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을 보면 너무 우리 속된 말로 꼬지지하게 이렇게 다니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사 입장에서 쳐다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또 난방인데 주름 펴지도 안 하고 너무 쭈글쭈글해서니까 좀 그것 또한 또 보기가 좀 안 됐고요. 그래서 내 자녀 좀 깔끔하게 교복도 입혀서 보내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교과서도 이제 초등학교보다도 좀 심화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중학교 때하고 초등학교 때하고 이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 방법이 좀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중학교 공부시켰던 초등학교도 공부시켰던 그 방법대로 중학교 그대로 올라와서 시키면 안 됩니다.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께서 또 아버님께서 내 자녀에 대한 중학생이 되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학년제가 시작되죠. 그래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모르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하면요. 중학교 1학년에는 자유학년제 활동이 170시간 이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주도 참여형 수업 진행이라고 하죠. 그 수업하는 내용을 보면 주제 선택, 그다음에 진로 탐색, 동아리, 예술 체육 활동 등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닐 때보다 학생들이 체험 활동이 너무 다양하게 학교에서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학생 참여형 수업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평소 좀 부끄러움 많이 탄다는 학생이거나
좀 말하기 좀 힘들어하는 학생이라면 말하는 훈련도 많이 시키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우리 자녀 제일 공부 잘 시키는 방법 이겁니다. 얘야, 오늘 배운 거 내한테 설명해 줄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내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공부를 잘하는 비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설명하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가 있다면 그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떠듬떠듬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와 잘한다. 와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 배운 것이 시간 지났는데도 내한테 설명해 줄 수 있지? 이렇게 학생한테 격려를 해주고 하면은 아마 그 다음날부터는 수업 시간에 엄마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들을 겁니다. 아마 또 필기도 열심히 하겠죠. 왜? 엄마한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학생이 선생님이 되고 엄마는 학생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공부 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 제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라 하죠. 설명하기입니다. 계속 설명하는 것. 그 학습 방법이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필고사와 성적이 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이 되면은 우리 아이도 1학년 때 우리 아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그 기간 동안에 좀 준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좀 다른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하죠. 중학교 때는 스스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정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어떤 지정한 시간대에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아이와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예습과 복습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은 공부로 착각하죠. 그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혼자 스스로 하는 시간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고 만약에 학원에 갔다 왔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하고 대화를 할 때 야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 안 합니다. 만약에 책상에 앉았을 때 오 역시 중학생이 되니까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을 살짝만 해줘도 요즘 우리 아이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 자유학년제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하면요.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반영이 됩니다. 즉 체험활동이나 독서활동이나 이런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세부적인 특기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지만 고등학교 내신은 반영이 안 됩니다. 지필고사 시험 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황당해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부모님께서 아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수행평가는 기록이 됩니다. 반영이 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 아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 뭘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국어가 약하다면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좋고 중학교 가서라도 좋으니까 책 읽는 연습이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소리 내어서 읽는 연습도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수학이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수학이 왜 약한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학생들은 혹시 구구단이 잘 되지 않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학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혼자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꾸 부모님께서 옆에 간섭하면 안 되죠.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저녁 먹고 나서 운동을 하든 아니면 일정 시간에 같이 운동을 하든 운동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학생들이 체력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되면 얼마나 많이 날뛸 때입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시켜도 잡아두면 안 됩니다. 운동할 때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비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자기주도 학습 운영 목적이 뭐냐면 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부 좀 잘하기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 공부의 주인은 누구냐? 내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니 왜 공부하느냐 물으면 뭐 엄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 잘 못된 거죠. 나를 위해서죠. 그래서 공부의 주인은 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학습 플래너를 이용해서 학습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수업 시간에 예습 그리고 수업 시간에 충실 그다음에 반성하고 또 복습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각 중학교에 이런 그 플래너를 다 제작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도 아마 이 플래너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가면은 이 플래너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벌써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조금씩 멘트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진로학습 플래너 지원 사업은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꿈노을에서 제작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가 체계적인 진로학습을 계획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일간, 주간, 월간 시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 습관 관리를 위해서 진로학습 플래너를 제공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이 뭐냐면은 3, 4, 5, 6, 7, 8월 전체적으로 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사 일정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3월 2일은 입학식이다. 4월 5일은 창체의 날이다. 그다음에 4월 6일은 영어 듣기다. 이런 것이 이제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학생에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 2학년 같은 경우 처음 들어오는 것이 영어 듣기고요. 그다음 창체의 날에는 뭐 한다 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적을 만한 게 있죠. 아이의 생일, 뭐 부모 생일, 친구 생일 좋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적어본 양식이죠. 3월 10일은 창체의 날, 동아리 조직하기, 반장 선거하기.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좋겠죠. 이런 거.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설명에 3월 17일 한다.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도 아셔야 되고 학생도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간 학습 계획서입니다. 학습 계획과 실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오늘은 뭐 실천 내용보다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학생이 실제 3월 달에 학습 계획을 적어라 이렇게 하면 적기 어렵습니다. 왜? 처음 적어보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적어본 학생도 있겠죠.
그럼 많은 학생들이 처음 적어보기 때문에 적기 힘든다고 못 적는다고 야단치지 마시고 3월 달에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계획을 쓰도록 뭐 한 가지도 좋습니다. 두 가지도 좋고요. 예. 그리고 적어 놓고 그거를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되죠. 3월 달에 2줄만 적었다면 4월 달에는 3줄을 적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5월 달에는 4줄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줄, 한 달 한 달에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서를 적는 것은 어렵죠. 예, 저도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도록 원하지 마시고요. 미숙하지만 미숙한 대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영어 매일 단어 30개씩 외우기 뭐 이런 거 기억 지었다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외울래? 이런 참 질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난 등하교 시간에 외우겠다. 예, 좋죠. 나는 점심시간에 외우겠다. 쉬는 시간에 외우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큰 소리로 읽기 언제 읽을래? 예, 전화 묻고 나서 읽겠다. 그러면 조금 시끄럽더라도 우리 아이가 영어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읽는 그 시간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국어 교과서 본문 5번 읽기. 예, 이것도 소리 내서 읽으라 하세요. 예.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 취미가 좀 없는 학생은 이 읽는 연습부터 먼저 시키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서 진도에 따라가면서 참고서도 같이 풀어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요. 수학과 영어는 중학교 교과서가 다 다르다 했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이 달라요. 안에. 예, 본문도 다르고요. 그래서 만약에 참고서를 산다라고 하면 그 교과서 출판사와 같은 자습서, 참고서를 사는 것이 아마 그 편제상으로 맞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 이런 게 있겠죠. 3월에 독서 2권, 책 2권 읽고 독후감 쓰기. 예. 자, 중학교 때부터는요, 생활기록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독서를 읽고 나면,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고 그 독후감을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물론 대학에 갈 때 쓰나 안 쓰나 이거는 묻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책을, 만약에 읽기 힘든 학생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으세요. 예, 책값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도서관에 책 많습니다. 학교 도서관 책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또 어머니에게 수학 배운 내용 설명해 주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날부터 오늘 배운 것, 야 얘야 오늘 수학 시간에 뭐 배웠니? 내한테 한번 가르쳐 줄래? 예.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나도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은 내 아이가 성생이 되고 어머니는 학생이 되어서 배우는 거죠. 또 질문도 해보는 거죠. 그 시간요, 그 학생에게 굉장히 공부할 수 있는 열의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꼭 실천해 보입니다. 저는 많이 권장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활동 열심히 하기, 진로체험, 주제 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친구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것을 실천해 나는, 달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뭐 그냥 안 가도 돼, 뭐 대충 해도 돼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활동 내용 플래너에 꼭 기록하기입니다. 그 플래너 저 뒤쪽에 보면요, 그 활동 내용을 기록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꼭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다 그러면 여기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을 했다 동아리 활동한 내용을 플래너에 한번 기록해 보는 훈련이요. 그때도 기록할 때 2줄 3줄 뺄 거 못 적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해주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와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학에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 그 전형으로 가기 아주 좋은 습관이 됩니다. 자, 주간 학습 계획서입니다. 금주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정리, 다짐하는 요 두 가지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번 주에 내가 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는 3월 첫 주로 기준해서 한번 적어 본 건데, 만약에 이제 좀 4월 달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뭐 공부하기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정리 및 다짐, 이게 참 중요하죠. 긴장해서 좀 피곤하고 해서 일찍 잤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렇게 반성하면 됩니다. 영어 단어는 등하교할 때 외워야겠다. 예, 그렇게 또 다시 다짐하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필기를 꼭 해야겠다. 오, 그렇게 마음 먹는 거 대단하죠. 독서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읽어야겠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렇게 잘 못했지만, 실천을 잘 안 했지만 반성을 하고 다짐을 하는 이 훈련요,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수학 어려운 내용은 친구에게 질문해서 알아야겠다. 좋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하면 대단하죠. 체력 관리도 해야겠다. 예.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체력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자녀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프로그램에서 시간 짜는 거죠. 이거는 평소에 애들이 아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적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간대별로 뭐를 하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 3월 2일 같은 경우 등교하기, 학교 배운 내용 정리하기, 저녁 시간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 부모님께 이야기하기, 7시 되면 내일 시간표 확인하고 교과서 읽어보기, 8시는 영어 단어 외우기,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 9시 되면 플랜은 꼭 작성하기. 오늘의 반성과 내일의 계획 세우기. 요 9시에 있는 내용들은 내용 꼭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부모님 꼭 하나만 기억해 줍시다. 요 플래너 작성만 1년 동안에 꾸준히 잘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굉장히 다른 아이로 변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는 1년 동안에 기록한 내용들을 나중에 평가를 해서 뭐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 적도록 훈련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독서활동 이야기했는데 독서활동을 할 때는 아이에만 하라고 하지 말고요, 아이가 읽을 때 부모님도 집에서 읽는 시간을 같이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는 TV 보고 계시면서 애 보고 독서활동하라. 이거 애도 힘들죠. 그래서 같이 책 읽는 습관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플래너 작성 지도 방법인데요. 요 내용이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정보 찾기입니다. 학교 일정 파악하고요. 학교 주요 행사 같은 거 학교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주었는데 가방 속에 있고 엄마 엄마 탁자 위에 안 올라오는 학생 많죠. 배달 사고가 많이 납니다. 중학생들 보면. 그래서 수시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정통신문 무엇이 날아갔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체험활동 일정 같은 것 있으면 이런 일정도 잘 챙겨서 아이에게 뭐 옷을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또 필요하면 도구도 준비해 준다거나 어떨 때는 뭐 열심히 하고 왔으면 맛있는 것도 사준다거나 이런 것도 일정이 우리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 이야기입니다. 학습 습관을 관리해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해 보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전교에서 1, 2등 했다는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3학년 되면은 반에서 빛을 못 보는 애도 있습니다. 왜? 스스로 하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학생이요. 억지로 공부했던 학생은 나중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는 습관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과목이 뭔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이것도 항상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되겠고요. 혹시 취약 과목을 있다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과 상담. 요즘 학교 상담회로 가면요 부담 없지 않습니까? 뭐 바카스 안 사가도 됩니다. 사가오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요. 담임선생님과 자주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학생이 집에 와서 이상하게 뭐 말을 잘 하지 않는다 할 때는 빨리 눈치채고 상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활동은 부모님과 함께 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시형보다 보조자의 역할을 해라. 예를 들어서 플랜을 작성하는데 이래서라 저래서라 나는 이래 적었는데 너는 왜 이래 적나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아이가 적는 방법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보조자료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작성할 때 혹시 옆에서 보면서 대화의 시간도 만들어가는 그러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와 대화될 수 있도록 질문하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뭔지 알아요? 고등학생들에게 제일 어려운 질문. 오늘 중간고사 쳤습니다. 야, 몇 등급 받았노? 이렇게 질문하는 부모님이 있거든요. 채점도 안 했습니다. 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험 치고 왔습니다. 시험 잘 쳤나? 이런 질문하죠, 보통요. 시험 잘 쳤나 질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채점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럼 뭐라고 질문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더니만 네 배운 거 나왔지? 네 공부한 거 나왔지?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어제 내가 잠자기 전에 봤던 거 그거 나와가지고 맞췄어 라고 엄마께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럼 대화가 되잖아요. 너무 대화 안 되는 질문 던지지 마세요. 대화가 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라.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표가 하나 있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인데, 중학교 3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했던 내용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잘 참여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독서활동도요, 꼭 기록이 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부모님들과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 기장군 진로교육지원센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꼭 올려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신대학교 박상도 교수입니다.